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천과 후천이라고 하는 굉장히 난해한 개념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선천과 후천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천과 후천은 하나의 대상 사물이나 개념을 쪼갤 때 1과 0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한 1과 0으로 나누어졌을 때 어떤 것을 우선하느냐, 즉 0을 우선하느냐 1을 우선하느냐에 따라서 선천과 후천이 나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선천과 후천은 본체와 현상의 구성 요소인 음과 양, 1과 0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의 선호관계를 따지는 것이고요. 이 정역에는 선천, 후천 개념 외에도 원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천은 선천과 후천이 나오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이제 절대성 본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체를 인식하기 전 단계, 아직 인식으로 들어오지 않은 본체 그 자체를 원천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1과 0이 중첩된 상태로 선후관계를 따질 수 없는 그런 중첩된 상태로 나타낼 수 있고, 01, 10 이렇게 이제 굳이 표현한다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혼돈의 상태라고도 할 수 있고, 1과 0이 중첩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 1과 0은 무와 유로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최초로 유와 무를 사고할 때는 어떻게 사고하나요? 무를 먼저 사고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를 보고, 대상 사물을 보고 그 대상 사물의 이면에 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은 1을 표면적으로 1이 나오는데 그 이면에 0이 있다라고 해서 0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와 용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선천은 0은 공간이다 해서 방으로 보고요. 1은 그 시간적인 원의 관점으로 봐서 선천은 체방 용 원으로 봅니다. 반대로 후천은 선천에서 생성된 1이, 나온 1이 이제 완성을 해서 그 완성된 1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0을 써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1이 분화되는 거죠. 선천에서 완성된 1이 분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후천은 1, 0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선천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개념은 이 삼재입니다. 삼재는 1, 2, 3의 숫자로 이루어지는 것을 구조적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최초에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나오고, 1과 2를 합한 3. 이렇게 해서 이제 1, 2, 3이 나옵니다. 삼재는 천일, 지이, 인삼 이렇게도 나오고요. 이 1, 2, 3의 숫자에서 이제 1과 0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 선천의 한계는 1과 0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과 0의 어느 하나에 집착을 하는, 어느 한 면만을 비춘다고 해서 편조로 개념화 지으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후천은 선천의 1과 2, 이게 이제 천과 지라면 이 각각을 다시 한 번 더 분화를 합니다. 분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1도 둘로 분화시키고 2도 분화를 시켜가지고 이건 이제 사상이 되겠죠. 선천에서는 음과 양의 둘인 양이만을 쓴다면 이제 후천은 그걸 다시 한 번 더 분화시킨 사상을 씁니다. 그래서 1, 2, 3, 4 해서 선천에서 양의를 잇는 것이 이제 3의 삼재가 되지만 후천이 되면 이 양의가
분화한 사상을 가운데 오로 이제 묶는다 해서 이제 오한극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과 2를 분화시킨 3과 4로 분화시키기 때문에 이 둘을 모두를 본다고 해서 쌍조의 개념이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선천의 1과 2가 그 안에 구성된 두 가지 요소를 고루 비춘다고 해서 이제 쌍조 개념이 나오고요. 이것을 도형으로 나타내면 선천은 삼각형이 되고요. 이 주체가 이 도형 바깥에 어느 한 점에 있습니다. 꼭지점에 하나 있겠죠. 반면에 후천은 이제 사각형이 되는데요. 이 사각형은 각각의 꼭지점에 1, 2, 3, 4가 위치하고요. 이 중간에 1, 2, 3, 4를 관찰하는 5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오한극이라고 하는데, 이제 선천은 삼각형의 개념으로, 후천은 사각형의 개념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이 원은 360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180도는 아직은 불완전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선천은 미숙하고 불완전한 단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이 삼각형으로 상징할 수 있고요. 반면에 후천은 사상이 네 방에 고루 위치해 있고 가운데 관찰점인 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각형은 도수를 다 합하면 내각의 합이 360도입니다. 360도는 원의 전체 둘레의 각도랑 같죠. 그래서 이건 후천의 완전한 완성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천은 1이면 1이요, 2면 2일 뿐이기 때문에 한 면만을 비춥니다. 그래서 편조라는 개념을 쓰고요. 후천은 이 선천의 1과 2로 분화된 음과 양이 다시 한 번 더 분화를 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 1과 2의 두 가지 속성을 고루 비춘다고 해서 이제 쌍조를 쓰는데요. 이 정역을 보면 선천과 후천이 이런 그 한 면을 비추느냐 양면을 비추느냐로 이제 구별 지으면서 많은 도수나 어떤 그 개념들의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천부경에 보면 이제 이 석삼극 무진본이라고 해서 보시면 3을 나누면 3극을 나누면 그 끊임이 없는 근본이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본체를 의미하는 근본이 끊임없이 이제 만물을 만들어 나간다. 이 아무리 만들어 나가도 그 끊임이 없다. 무진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제 그런 그 여기서는 3만 썼어요. 근데 이 지부경에 보면 석화 삼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선천에서는 이제 선천의 천부경에서는 석삼인데 삼극인데 후천에서는 석화 삼삼 해가지고 선천의 양의를 사상으로 분화시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석화 삼삼해서 한 번 더 분화시킨 것을 쓴다라고 하면서 이 후천을 상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논리학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선천은 천지인 이것은 이제 1, 2, 3 해서 삼합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삼합은 이 헤겔이 정식화 시켰다고 알려져 있는 정반합의 변증법과 유사한데요. 사실은 변증법은 칸트 때에 오히려 더 칸트가 그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정반합은 이제 정반은 상대적 요소를 의미하고요. 이제 이 지금 보시는 데에서는 1과 0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합은
1과 0을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증법은 1, 0, 1, 0 또는 0, 1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삼재의 그 특징을 보시면 상대적 요소를 순차적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 상대적 요소를 합치는 것이 정반합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합치게 되면 직관적으로 보셔도 아실 수 있듯이 10, 01 이것은 결국은 1과 0의 어느 하나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그 1과 0의 본체적 의미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재에 기초한 변증법에 따라서는 이게 1과 0의 본체적 속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머물고 맙니다. 그것이 이제 그 변증법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변증법적 유물론을 써왔던 그 공산주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의 한계가 될 수 있겠죠. 반면에 사상을 쓰는 그 논리는 불교 사구에 있습니다. 불교 사구는 이 정반합에다가 그 합을 한 번 더 부정을 하는 비합의 개념을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1, 0, 10 그리고 비합은 그 10까지도 부정을 해버리는, 그렇게 됨으로써 최초의 1이 나온 그 배경인 0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구는 1은 1이요 2구는 1은 1이 아니고 3구는 1과 0은 같고 4구는 0은 0이다 해서 최초의 1이 나온 0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본체로 회귀하는 그런 논리를 나타내는데요. 이 불교 사구는 소양 스님이 이제 소양 사구로 발전을 시켰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 소양 사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상대성의 원리들을 활용을 해서 본체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방법적인 것들을 많이 좀 다뤄볼 텐데요. 이 시간에서는 이 정반합은 선천의 원리에서 나왔고, 이 불교 사구나 소양 사구는 후천의 원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천에서는 결코 순수한 1과 0의 본체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1과 0 그 자신이 나온 0과 1로 못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후천이 되면 1과 0을 나오게 한 0과 1로 돌아갈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능하냐 하면 그것은 1과 0을 동시에 바라보게 됨으로써 이제 본체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님이 후천을 말씀하실 때 10을 염두에 먼저 언급하신 것은 극을 이제는 사람들이 자각을 하고 그 극을 써나갈 것이다, 본체를 써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예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본체의 두 가지 요소 1과 0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 1, 0, 01 또는 10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그 1과 0을 본체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본체로 돌아가야 되는 필연성이 나옵니다. 그것은 모든 것들을 부정을 해서 최초의 1과 0을 나오게 한 그 이면에 0과 1로 돌아가는 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반합, 비합의 요소가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정역 시대가 오게 되면 이러한 선천의 어느 한 면만 비추던 것에서 이제 선천을 벗어나서 후천이 되면 양쪽 면을 모두 비추는 그런 쌍조의 시대로 들어서게 됨을 인지를 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그 계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좀 지금이라도 적용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